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진행이 늦었지만 열심히 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전직 약사이고요. 제약회사 근무하고 약국을 한 20년 정도 경영을 했습니다. 약국을 하면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양약으로 시작을 했고, 양약을 하면서 그 양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 양약의 부작용을 어떻게 좀 감소시킬 수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한약 공부를 하게 됐고, 한약 공부를 하면서 한약과 양약이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효과는 좋았지만 한약이 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허준 선생님 또 그때의 그 공기가 아니고 그때의 물이 아니고 그때의 토양이 아니면서 이 오염된 한약재로 인해서 오히려 한약을 쓰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파마넥스를 만나고 안전성과 표준성에 감동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지금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 김경숙 약사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건강은 단순히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건강하지도 않고 병원에 그렇다고 입원해서 누워있거나 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를 건강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파마넥스의 역할은 질병 쪽보다는 건강 쪽으로 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파마넥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그 동화를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늘 몸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무심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늘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나온 체질, 뭐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사를 못 가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추위에 강한 그런 체질로 태어나고 싶어. 이래도 내가 추위를 타는 체질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든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는 게 65세 이상이 되면은 의료비가 2.3배로 갑자기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한 15년, 여자들은 한 20년 정도를 아프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내 몸에서 영양을 잘 흡수하고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몸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면역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잘 잔다는 것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요즘에 자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잠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전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밥이 보약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밥이 보약이 맞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밥을 많이 먹어라, 또 보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해독을 해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된다, 힐링이 필요하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하는 말들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이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독이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내부에서 발생한 인체의 모든 독성 물질을 중화, 배출, 제거, 연소시켜서 무독하게 하는 일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독소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 독소 요인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비만, 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곧 내 몸이다 하는 거 인정하기 싫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다 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내 세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혼족들도 많고 또 바쁘다 보니까 간편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가공식품에는 많은 이 식품 첨가물과 색소,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독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을 보면은 만든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식품의 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몇 가지의 그 성분만 섞으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맛 우유, 뭐 무슨 맛 뭐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 그게 들어있지 않은데 맛을 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양은 부족하고 칼로리가 있으면서 독소가 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다 보면은 독소 해독 능력이 불균형해져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소들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용성 성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같은 독소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지방이나 근육, 뼈, 뇌, 간 이런 곳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포에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독소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게 되면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독소의 염증 물질 분비가 자주 반복이 되게 되면은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몸에 들어와도 해독 기능이 정상이면은 독소를 잘 처리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식생활이 너무 나의 해독 능력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런 독성 함유 식품들이 내 몸에 점점 독소를 축적하면서 과체중, 비만, 질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사성 질환인 경우에는 내가 먹는 음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몸의 기본 구조는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 내 에너지를 내주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발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근데 젊었을 때는 내 몸에 정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독소들을 잘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독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조절 장애, 세 번째는 사회적 불안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상태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병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매일 세포당 7만 3천 번의 DNA 손상을 초래하고요. 3만 6천 가지 질병과 노화의 90%가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이 세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있으면 이 암, 당뇨, 또 위염, 동맥경화, 신경계 질환, 아토피 피부염, 노화,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중에도 특히 암이라든지 신경계 질환, 당뇨 이런 것들 활성산소에 의한 것이니까 스트레스 조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자외선이나 대기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포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전자를 뺏고 또 전자를 뺏고 이렇게 중요한 게 연쇄작용을 한다는 것이 질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스트레스도 있고 산화기름 섭취, 방사선, 뭐 농약, 나이, 술, 담배, 과호흡, 인스턴트 식품, 튀긴 음식, 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산화기름 섭취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산화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구운 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아무리 고급 차고 지금 금방 나온 차라고 해도 일단 시동을 걸고 가기 시작하면 적던 많던 배기가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숨을 쉬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게 나와도 생명현상이 둔화된다고 보고 적당히 나와서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항산화 영양제를 우리가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독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약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옛날에 그냥 맑은 샘물을 우리가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요즘은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그때 약국을 할 때 설악산 공기 이래가지고 이 캔에다가 설악산 공기라고 해서 실제로 약국에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캔을 딱 따가지고 지금 물 마시듯이 거기다 이렇게 대면은 공기가 이렇게 슉 나오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로 한 캔에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또한 물도 지금 안심을 할 수가 없고, 토양이 지금 또 너무 많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지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온 현상이다 해서 요즘은 이제 우리 뉴스킨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데 그 ESC를 실행하지 않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회사는 앞으로 도태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MZ 세대들은 특히나 이런 환경적인 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해가 증가된 거, 두 번째로는 산업 폐기물을 함부로 한 거, 세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비즈, 네 번째는 합성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무심코 내 쓰레기통만 보고 버리는 쓰레기가 이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공장 폐기물인데 이 공장 근처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무심히 버려져 있는 공장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농사를 짓는 곳에 가도 그 농사 지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은 시작을 하겠지만 그 비닐하우스 잔해라든지 또 새로 그 모종을 심을 때 그 비닐 같은 걸 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농사가 끝나고 나면 밭 한쪽에 그냥 방치가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이 되고, 또 그 옆에는 농약을 치고 그냥 버린 농약 병들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이 비가 오게 되거나 하면은 하천을 통해서 또 바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구가 순환되면서 우리한테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진은 그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번 심하게 오면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하천을 통해서 떠내려가서 이렇게 파도에 쓸려서 바닷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버리는 생수병 하나가 어떠한 환경을 만드는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그냥 마시고 버리는 커피 한 잔 그 일회용품이 어떠한 환경을 만드는지 우리도 많이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이렇게 그냥 무심코 누군가 무심코 버린 비닐 봉지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오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군가 벗겨주지 않으면 날 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마스크 그 끈에 묶여가지고 새가 날지 못하는 그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마스크도 버릴 때 잘 정리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이런 경우도 바다에 그냥 떠다니던 어떤 쓰레기가 목에 걸려서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이 아이는 사진이 찍힌 걸 보니까 누군가가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목이 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게 그냥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한 조각에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건 절대 안 버리고 쓰레기도 열심히 잘 치우고 정리도 잘하고 분리수거도 잘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뭐 누스킨 사업자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주변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런 섬유 유연제나 치약이나 화장품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 비즈,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지구를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다가 빨래를 널지 말라고 했던 게 이 섬유 유연제 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 비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서 쓴 플라스틱 쓰레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치약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지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마이크로 비즈로 만든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마모되는 과정에서 또 깨진 과정에서 여기서 흘러나온 플라스틱 쪼가리가 또 바다로 들어가고 플랑크톤이 그거를 먹이로 생각하고 작은 생선이 먹고 큰 생선이 먹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해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뭐 플라스틱 조각 조금 먹어서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조각들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모공 사이로 중금속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나는 생선을 먹었을 뿐인데 몸에서 계속 이상한 반응이 생기고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병들이 생기고 원인 모를 질병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까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순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지구의 문제가 같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쓴 치약이 나에게 이렇게 원인 모를 질병들을 자꾸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 안에 이런 것들의 잔재들이 같이 들어있고 또 그것이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걔도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황사가 덜 왔기 때문에 좀 저희가 숨쉬기가 조금 났었지만, 또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이 폭죽놀이를 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도 이제 연소 산화물이 많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비교해 보면 머리카락의 5분의 1, 뭐 또 20분의 1 이렇게 아주 작은 이 초미세먼지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의 평균 중금속 함량의 카드뮴, 비소, 납, 아연 이런 것들의 토양 평균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눈, 코, 기관지, 폐 이런데, 그러니까 눈, 코, 귀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뭐 눈이 좀 따끔따끔하다든지 목이 칼칼하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폐포까지 그냥 바로 직접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경피독으로 피부로도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 몸을 돌면서 심하게는 이제 치매라든지 또 임산부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의 그 기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IF 단백질이라는 게 분비가 증가하면은 여러 가지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스크를 사실 이제 KF94를 쓰면은 좀 숨쉬기가 조금 힘드시긴 한데, 사실 이런 초미세먼지를 다 커버하려면은 웬만한 마스크 10장을 써도 완벽하게 커버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그래서 환경을 잘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몸에 그 해독을 해주는 장기를 보면은 이렇게 혈액이나 대장, 간, 신장, 이런 폐, 림프 이런 곳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해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몸이 혈액 순환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 가운데 폐의 그림 보이시죠? 맨 위에 거기 밑에 이제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를 보내주고 다시 말초에서 다시 또 심장으로 오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그 소화기,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몸 밖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파이프가 하나 우리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는 좀 가느다란 파이프, 통통한 파이프, 구부러진 파이프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영양이 흡수가 돼서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흡수가 된 상태로 들어갈 때부터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위장관에서는 직접 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네. 심장에서 이렇게 위장 상태로 나온 혈액은 바로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간 문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에서 해독을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도 물론 해독을 해주지만 장에서 계속 독성 물질을 만들게 되면 간에서 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간에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려면 장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마넥스로 이제 해독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넥스는 이제 6S 품질 공정법으로 타협하지 않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원료 선정부터 원료 수급, 또 규격화,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자, 조금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우리 체중 조절하기 전에 대표적인 해독 패키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장을 깨끗하게 해야 피가 깨끗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장 속에 있는 과다한 지방이나 당분 같은 것을 키토산이 잡아서 밖으로 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야 면역도 있고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키토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을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게 리버 포뮬러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3종 세트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간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해독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리뉴가 있죠. 리뉴에는 그 리버 포뮬러에 들어가 있는 밀크시슬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간세포를 젊게 해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대로 넘어가지? 이렇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스케어드 중에 요 리차지는 아침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내주고요. 이 리뉴는 주로 이제 저녁에 작용하면서 내 몸에 그 독소 물질을 해결하고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티그린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독성 물질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티그린 97, 너무나 유명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질병의 90%를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잘 잡아주는 티그린 97입니다. 그리고 유스스펜, 이 유스스펜은 후성 유전학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는데 이 유스스펜의 작용이 이렇게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독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또 유전자, 뭐 내가 먹는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 또 밖에서는 이런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고 해독하고 재생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신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하나의 이제 제품이 TR9T가 있죠. 그래서 쉐이크에도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모든 구성 성분이 우리 몸을 젊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1시부터 5시까지는 우리 몸이 이제 설거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먹은 거, 또 대사 물질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음식을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푹 주무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배설을 잘 해줘야 내 몸이 또 새로운 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7시부터 9시까지는 뭔가를 영양가 있는 거를 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잘 맞춰서 드시면 건강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디톡스를 할 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양탕이라고 다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다가 찬물을 적절히 섞어서 내 몸의 온도에 맞게 그렇게 드시고요. 또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1순위는 영양 밸런스가 맞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배변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몸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몸의 리듬을 맞춰서 우리 몸은 리드미컬하게 생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또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야채와 과일, 항산화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다.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으로 호흡량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집콕을 하시게 되고 운동량이 많지 않으면 이 호흡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근육량을 또 늘리는 근육 운동하고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욕을 한다든지 해서 노폐물도 빼주지만 또 순환도 시키는 이런 거를 생활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이제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명상을 하거나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실 텐데 이 중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있으면 내가 그거를 생활 습관으로 잘 맞춰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